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군소 후보들은 국민 공천증제에 목숨 걸어라.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서울시장 선거 때 그 허경영 후보를 지지 선언하면서 굉장히 그 전략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군소 후보들은 TV 토론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토론에 초청이 되어야지 거기서 이제 엄청난 바람이 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군소 후보들이 우리나라 그 정당들이 46개 정당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이 46개 정당들이 아마 또 많은 대통령 후보를 낼 겁니다. 뭐 여기 홍익당도 전에 대통령 후보에 출마했던 적이 있고, 또 뭐 각종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여기 진보당 저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던 뭐 정의당, 그쵸,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뭐 열린민주당, 뭐 여성의당도 전에 나왔죠. 또 민생당, 그리고 뭐 기본소득당, 뭐 이런 당들이 다 출마를 하겠죠. 그러면은 TV 토론에 나갈 수 있는 게 전 선거에서 10% 10%를 받은 적이 있는가? 또 전 선거에서 또 그 정당이 뭐 3%를 뭐 이렇게 뭐 예를 대통령 선거라든지 비례대표에서 뭐 3% 이상 얻은 적이 있는가? 또는 뭐 현재 5% 이상 지지율이 나오는가?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네. 또는 국회의원 5명이 있는가? 그러니까 국회의원 5명이 있는 정당들은 걱정이 없겠지만 그 외의 정당들은 뭐 군소 정당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여기 기본소득당도 아무것도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TV 토론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기타금만 날리고 선거 자금만 날리는 거예요. 10%에서 15%면은 50% 선거 자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고 15% 이상이면 100%를 돌려받는데 그것도 돌려받지 못하니까 돈을 다 날리게 되는 거, 기타금도 다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 거대 양당들은 기타금도 받고 그리고 15% 넘겼기 때문에 선거 비용 다 돌려받으니까 손해본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도리어 자기들만 알리게 된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TV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그냥 뭐 거대 양당만 TV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군소정당 후보들은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투명인간 취급을 하니까 나중에 지지율이 나올 수가 없어요. 5%가 5%가 안 나오니까 TV 토론에 나갈 수가 없고 그냥 뭐 한 10명 모아놓고 그냥 비초청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뭐 진짜 발언 몇 마디 못하게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영향력 없는 사람들 모아놓고 그냥 한마디씩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도 영향력 없구나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거대 양당 중심으로 가니까 저는 이제 전략가다 보니까 전략을 제가 짠 게 뭐냐면은 국민 공천증제로 가야 한다. 이거를 국민청원을 한 거잖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도움을 주신 거예요. 이게 뭐 저는 그냥 전략을 짰지만 많은 분들이 발로 뛰어가지고 지금 19만 19만 거의 2천 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금 19만 2천 명에 다다르고 있는데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아주 그 국회의원에 대한 분노, 국민에 대한 국회의원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정당 중심이 정당이 공천을 하는 것을 막고 국민이 공천하게 하자. 그래서 국민 공천증을 선관위로부터 받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추천서를 30만 추천서를 받게 되면은 그때 이제 국민들이 그 선관위에서 국민 공천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TV 토론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TV 토론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제가 그 허경영 후보 전략 짤 때 3자 토론, 네, 제갈량의 천하 삼분지계 해가지고 3자 토론을 그렇게 외쳤어요 제가. 근데 3자 토론에 나가기 위해서는 지지율 5%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 5명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럼 다른 정당에서 밀어줘야 되는데 다른 정당 밀어줍니까? 그 다음에 전에 선거에서 3% 이상 됐는가, 또는 본인이 출마한 선거에서 전 선거에서 그 정당이 3% 이상 얻었는가, 또는 본인이 출마한 선거에서 10% 얻었는가. 그거 없잖아요. 10%뭐 얻은 결과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TV 토론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수봉 후보는 지지율이 뭐 0. 뭐 그냥 1%막 이렇게 나왔는데 당시에, 그런데 허경영 후보는 당시에 3위였어요. 3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수봉 후보는 그 정당이 저 3% 이상인지 얻은 경험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후보가 3자 토론에 나간 거예요. 역시 나중에는 3자 토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지율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3자 토론에 나가게 되면은 그 후보가 엄청난 돌풍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한 논리거든요. 그래서 전략가로서 저는 이 판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까 고민을 하던 중에 국민공천증제라는 것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국민에게 추천서 30만 장을 받으면 대통령 후보 TV 토론에 나가게 해주고, TV 연설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국민공천증을 홍보하게 되는 거죠. 공신력을 얻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 보존금 같은 경우도 만약에 국민 추천서를 유권자의 10에서 15% 받았다 그러면은 선거 보존 비용을 50% 돌려받고, 그러니까 거지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선거 공영제가 되는 거죠. 왜? 국민이 보증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15% 이상이 되면은 선거 비용 100%를 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국민이 보증했잖아요. 국민이. 그래서 이 국민공천증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군소 후보들이 이게 경험이 없으니까 또 모르는 거야. 이게 정책이 이렇게 나오려면은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왜 국민공천증제 얘기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제 서울시장에 출마했던 후보들은 그런 고민을 했던 거기에 전략가가 있었다 그러면은 제 말을 이해할 것이고, 그런 전략가가 없었다 그러면은 저 사람 왜 헛소리 하고 있지?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제가 봤을 때 국가혁명당 당시에 그 제 유튜브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아마 공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대선이 시작되는데 국민공천증제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소정당 연합해라. 그리고 이제 이게 20만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국회가 답변하겠죠. 저 청와대가. 그리고 바로 저는 이제 입법 운동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 10만 명 이상 동의하면은 이제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입법이 돼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아마 이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그러니까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추천서를 주게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국민공천증을 받은 후보에 대해서 더 지원해주자 국민들이 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공천증을 받은 그러한 후보들은 다양한 혜택을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런 후보들이 꼭 국민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게끔 만들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군소정당 여러분들 또는 거대 양당인데 약소 후보들 있어요. 거대 양당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보면은 지금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빼고 나머지 뭐 박용진 뭐 이런 후보들 막 뭐 0. 몇 % 나오잖아요. 그런 후보들 빨리 지금 국민공천증제 이거 하자고 외쳐야 돼요. 이거 또 저쪽에 그 야당 쪽에서도 보면은 뭐 윤석열이나 또는 뭐 홍준표는 5% 되니까 이제 5% 정도 나올랑 말랑 하니까 홍준표도 이걸 외쳐야 됩니다 지금. 예,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다 국민공천증제를 외쳐야 돼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특히나 외쳐야 돼요. 이게 외쳐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국민 속으로. 나 공천 줘 해갖고 정당에 복당해 줘 했는데 안 해주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 공천증제로 나가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목숨 거세요.